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짧다면 짧고 경험이 많으면 많은 나이이죠. 저는 어려서 그저 곱게만 자랐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도 않았고 그 어려운 대입도 열심히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어려서부터 항상 고분고분하던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고 선택한 게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희 집과 달리 남편네 집은 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가 쉬웠는지 남편이 참 좋았죠. 부모님은 외동딸 고생할까봐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지만 전 성인이라면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있겠다 싶어 남편을 선택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뚜렷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고달팠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제가 늘 어린아이들 입시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렸으니까요. 남편은 고졸 출신이었지만 다니던 직장을 번번이 그만두며 늘 이리저리 다른 일을 할 궁리만 세웠죠. 이런 게 반복이 되자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였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늘 반복되는 싸움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일을 해야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계속 감당이 안 되잖아. 철수 씨네 공장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라도 지원해 보는 게 어때? 그래도 남자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가장인데. 구할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창창한데 뭐가 걱정이냐? 넌 너무 곱게만 커서 이 세상을 전혀 몰라. 남자라면 포부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네가 웬 간섭이야? 아무리 부인이라지만.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말을 안 하게 생겼어? 나 이번 달에 레슨 학생 2명이나 줄었어. 정말 걱정돼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레슨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천하태평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다 적자야. 모든 인생 한 방이다. 기다려. 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 저와 남편이 생활 문제로 투닥거릴 때면 시어머니는 꼭 방문을 열어젖히며 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형편상 분가를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시동생도 있었지만 시동생은 일찍이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취직을 안 하면서 기고만장하는지 시어머니를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 바보였어요. 뭐든지 아들이 기죽을까봐 늘 저를 나무라고 저를 채찍질 하셨죠. 사실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이런 시어머니와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매번 저만 제 정상이 아닌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철저히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남자 기를 죽이니? 그러니까 우리 상철이가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원래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가 될 일이 안 되는 법이야. 알아? 그러니까 너를 탓해야지. 왜 상철이를 쥐잡듯이 잡아? 나 원참. 너 지금 그 꼴랑 몇 푼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맞는 거지. 하여간 요즘 것들이란 이기적이란 말이야. 어머님, 말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상철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상철 씨를 싸고 도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여간 눈에 시어머니도 안 보이지? 여기 시댁이야, 알아? 시댁이라고. 그러기나 말이다. 얼마나 내가 우스우면 저렇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겠어? 하여간 마음에 안 든다. 넌 제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나섰어? 원래 여자들이 예술하는 집안이면 다 안 풀리는 거야. 조신하게 회사 들어가서 격리나 하면 얼마나 좋아. 고래 예술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니 기만 세지지. 우리 아들 기나 죽이고 말이야. 아유, 속상해 죽겠다. 너무들 하시네요, 정말. 전 이 집에서 뭔가요, 도대체? 저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고요. 유세 떨지 말아라. 옛날엔 서방이 과거 시험 본다고 공부하면 여자들이 삭바느질 하면서 먹여 살렸어. 그냥 그러려니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순 없었어요. 그건 곧 죽어도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을 보자마자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행실이 뻔히 보인다는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 제가 부모님께 힘든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눈에 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밤에도 안 하는 레슨을 받아가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이 취직하기 전까지 모든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제가 담당했어요. 그렇게 2년을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선산의 일부가 팔려 그야말로 집안의 가세가 갑작스레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뭘 했어? 난 이렇게 살 놈이 아니라니까. 너도 이제 레슨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게 사실이야? 그래도 너무 잘 됐다. 우리 진짜 쪼들렸는데 숨 쉴 구멍은 있어진 거잖아. 너무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너는 레슨은 그대로 해야지. 일하다 안 하면 병난다. 그러니까 넌 하던 일 계속해라. 집에서 놀 생각 말고. 요즘엔 여자도 다 직장 생활하는 추세인데 집에서 놀아봐 퍼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넌 하던 일 해. 엄마, 나 이제 그럼 사업 미천 대주는 거야? 진짜 나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정도 밀어줄 여건은 되지? 당연하지. 우리 장남인데 엄마가 뭔들 못해주랴? 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나 물어와. 한순간에 들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꼴이 못마땅한지 절대적으로 일을 하게 하셨죠. 저 역시 여유가 되어도 일은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은 없었지만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시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지니 저도 레슨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훨씬 삶이 윤택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볼링장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본인 일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좀 들었고요.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아이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 슬슬 가져야 하지 않아? 그래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3년째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있어야지. 이제서야 살기 편한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자고? 아, 난 싫어. 그리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 너도 좋잖아. 딱 너만 챙겨도 되고. 애 생겨봐.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잘 되면 어디 데리고 다녀야지. 가뜩이나 이제 사업 시작해서 바쁜데 내가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이 얘기라면 하지 마. 난 낳고 싶지 않아. 그래도 생각 한번 해봐. 뭐 강요할 순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님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고. 엄마 안 그래. 아마 내가 제일 소중할걸? 그러니까 너도 아이 생각은 접어. 난 이제 내 삶을 즐기며 살고 싶으니까. 남편은 완강하더라고요. 아이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니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저 임신을 하고 싶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동서될 사람은 저와는 다르게 참 똑부러지더라고요. 저와 같이 음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말도 잘 통했어요. 서방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업으로 나가 산 지 오래되어서 이 집에 오는 게 많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는 서글서글 굉장히 싹싹하더라고요. 한눈에 제 맘에 쏙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음대 출신인 동서조차도 예술을 한다며 썩 반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진 않으셨죠. 상민 씨한테 들었어요. 형님도 음대에 나오셨다고. 전 피아노 전공이에요. 형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성악이에요. 피아노 치는 손이라 그런지 되게 곱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뭐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철 씨도 동생 하나뿐이고 동서 사이도 우리뿐이니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상민 씨한테 형님 음대 나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우리 잘 지내봐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얼씨구, 벌써부터 편먹는 거냐? 참나. 어쨌든 너도 이 집에 들어올 거니 얘기해 두는 거지만 상민이야 뭐 어려서부터 일한다고 나가 살고 그랬어.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 자주 찾아오고 알겠니? 뭐 상민이한테 들어봤으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은 아니거든. 그네한테 자자 들으면 될 거야. 어쨌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걸 환영한다. 네, 어머님.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찾아뵐 거예요. 저희도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뵙는 게 도리죠. 어머님은 처음 보는 동서에게 본인네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라며 알아서 잘하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전 그전 시댁이 힘들었던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저러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도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저 그냥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서방님네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동서라도 생기니 조금 편하더라고요. 워낙 외동이기도 하고 여자 형제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런지 동서는 곧잘 말도 통하고 저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제가 성악 레슨을 하는 걸 알아서 본인 피아노 학원에서 성악할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저한테 정말 고마운 기인이었어요. 그렇게 동서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제 고민 얘기 깊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근데 형님은 아이 안 가지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시기도 했고 딱 보면 아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뭐 가지고야 싶은데 아직 상철 씨가 마음의 여유가 없나 봐. 그래서 그냥 좀 미루고 있어. 동서는? 저희도 이제 막 결혼해서 아직은 생각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형님이 먼저 생기면 더 좋겠어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내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동서는 아이 갖고 싶으면 먼저 가져. 내가 우리 조카 태어나면 예뻐해 줄 테니까.
동서는 웃어 보였지만 제 걱정을 하는 눈빛이었죠. 아무래도 종종 동선의 피아노 학원에 가면 제가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였기에 동서도 제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었죠. 그 무렵 저에게도 깊은 고민이 생겼답니다. 남편이 볼링장을 하면서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이 늘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던 모든 부분들에 의심이 생기면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며 핸드폰에 걸어놓은 잠금화면,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몰래 받는 전화, 하나하나 의심스러웠어요. 전 남편을 떠보기로 하였고, 남편은 제가 떠보자 저를 보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당신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야? 통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매번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수상하네? 사업하면 다 그렇지. 사업가 아내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럼 넌 사모님이 거저되려고 했니? 남자가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본인 퇴근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많아. 결혼하고 나서는 여유가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여유도 있는데 통 우리만의 시간도 없고 이게 뭐야. 좀 나한테도 신경 써주고 집에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넌 사모될 자격이 없다. 징징거리기나 하고. 남자가 사업을 하면 좀 밖으로 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옹졸해서 내가 어디 큰일 하겠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 말이면 끝날 것을. 나 진짜 의문이야. 자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아, 진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유치하게. 너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밖으로만 도는 거야. 그만해, 이제. 남편은 저와 말이 안 통한다는 식이었어요. 전 하도 남편이 이상하여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미행을 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볼링장에 데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침에도 그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끝나고 데려다주는 모습, 그리고 연인이어서 자연스레 나오는 모습까지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했죠. 설마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까이서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가 남편이 30대 후반이었고 그 친구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 그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차마 이혼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결혼을 실패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격지심 때문에요. 나 다 봤어. 아까 볼링장에서 그 카운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랑 무슨 사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아, 뭐가?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네. 그리고 너 나 미행했어? 이제 하다 미행도 하지? 이제 레슨 좀 줄이니까 할 일이 없어? 어디 서방님 출근하고 일하는데 감히 뒤를 밟아? 너 그거 너네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걔랑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깊은 사이 아니면 빨리 정리해. 정리? 하, 너도 참 별 수 없구나. 너처럼 맨날 바락바락 따지는 애만 보다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애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자애가 그런 맛이 있어야지. 매번 날 가르치는 네 말투 진짜 별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새 출발해.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윗자료는 줄 만큼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정리하자. 너도 못 살겠잖아.
뭐? 위자료?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감히? 바람 피운 주제에? 어차피 너도 나 지겹잖아. 그러니까 깔끔히 끝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먼저 우리 관계를 망친 거야. 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네가 들쑤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쑤신 김에 이혼해. 나도 좀 새 출발 좀 해보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 관계를 망쳤다며 이혼을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 남편을 만나고 시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어느 하나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자기들 돈 없을 땐 그렇게 내 돈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여유 있으니까 바로 딴짓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전 절대 너 좋을 대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하며 끝까지 이혼을 보류했어요. 남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계속해서 이혼을 버텼죠. 제가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느새 남편과 한 몸이 되어 이혼을 종용하셨어요. 그저 이 집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어요. 속상한 하루하루였죠. 그렇게 우리 아들 아낄 막으니 좋으냐? 아니 상철이가 싫다잖아. 그런 걸 붙잡고 있고 싶어? 그냥 이혼하라고. 아니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을 해요? 꼴랑 위자료 3천 지어준다고 제가 이혼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니까짓 게 감히? 나이도 많고 너는 끌렀어. 그냥 이혼해. 3천이라도 지어준다고 할 때 빠지란 말이야. 절대 못해요. 3억을 가져다 줘도 이혼 안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저 이렇게 되고 상철 씨 행복하게 바랄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이혼은 안 해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욕하셨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외도 사실을 알아내자 대놓고 외박을 하거나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죠. 아주 뻔뻔하게 말이에요. 전 모든 걸 참아냈어요. 제가 계속해서 버티고 이혼을 해주지 않자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이 절 비웃으며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넌 이혼해주게 되어 있어. 알아? 어디 계속 버텨봐. 너만 힘들지. 참나, 끈질긴 것. 그래, 어디 너도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흰 상간 연놈들이야. 절대 이혼 못 해줘. 평생 그러고 살아, 숨어서. 그렇게 늘 피 터지는 하루하루가 지났죠. 그러던 중 남편이 깔깔거리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늘 외박을 일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싶어 거실에 나와보니 저에게 사진을 뿌려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사진에는 저와 학부모 아버님과 아이 때문에 면담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아이가 제 레슨 덕분에 대회에서 상을 타서 아버님이 감사하다고 저에게 선물을 건네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교묘하게 학부모님의 어머님은 편집해서 저와 학부모님 아버님만 나오게 말이죠. 아주 치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 거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가 이혼 안 해주니까 내가 걸어야지. 너 이 사진들로 내가 5천만 원 이혼 소송 낼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알겠어? 뭐? 이 사진 가지고 이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학부모님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내 뒷조사했니? 걱정 마.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이혼할 거니까. 이 화상아, 3천 줄 때 도장 찍었어야지.
버티고 버티다 이게 무슨 꼴이니? 당신 정말 내가 알던 김상철 맞아? 걔가 그렇게 좋니? 나랑 한 약속 모두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 너랑 살기 지긋지긋해. 그리고 너도 학부모 밤에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바람났을지. 내 레슨이 늦게 끝나는 거 알잖아. 뭘 알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누가 이기나. 당신 같은 사람 정말 끔찍하다 이제. 믿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이긴 했으나 정말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다하다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진절머리가 처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이 소송대로 이혼 소송을 위해 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저를 떼어낼 수 있다는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법정에 둘이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저도 이대로는 당할 수가 없어 그동안 모았던 남편의 불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이제 버티기가 아닌 네 인생 박살내주마라는 마인드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순간 법정에 선 동서가 시집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대폭로전을 펼쳤어요. 그 동서의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기 시작하고 전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소송의 주도권은 저에게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에겐 숨겨진 딸이 있어요.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저희 형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 딸을 호적에 올리려고 계속해서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하지만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 수 없게 되자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서는 증인석에 진출하여 저렇게 진술을 하였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그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었고 꽤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동생한테는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인 부인한테 이 얘기를 직접 했고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바라는데도 남편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이 든 동서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좋아했던 형님이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저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이혼을 종용한 거였더라고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 빨리 호적에 올려야 하니 저에게 유책 배우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혼 소송까지 걸었던 거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자식이 있다니. 그리고 이걸 모두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 참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인 동서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결국 쌍욕을 하다 끌려 나가셨지만요. 남편 또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너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제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같은 음대 출신이라고 꽁꽁 붙어서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애들 둘이나 며느리로 들이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둘째도 너랑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그 말을 하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해? 거참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럼 퇴정시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십니까? 참나, 당장 앉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같은 여자로서. 저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집이라면 제가 사양하겠네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려 하겠어요. 어디 하나 배운 구석이 없는 집구석인데. 뭐야? 저기 둘이 쌍으로 날 능욕해? 너네가 이혼 안 시키나 봐라. 너 같은 거 며느리로도 필요 없어. 어쩜 저래 애들이? 이건 모함이에요. 재수 씨는 처음부터 저 집사랑이랑 워낙 친하고 각별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요. 지금 거짓말하시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증인, 혹시 지금 한 증언이 거짓은 아닌가요?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한 채 거짓도 없음을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서의 증언,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의 아이 때문에 불륜 기간이 밝혀졌고 아이는 생각보다 큰 3살이었더라고요. 무려 3년을 저 몰래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주어야 했어요. 거의 선산판돈의 대부분을 말이죠. 전 거기에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는 이 소송을 절대 피할 수 없었고 저에게 참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저에 대해 학부모와 그런 사이라고 누명을 씌운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여 이것 또한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거의 넘어오자 상간녀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집 구석에서 서방님은 정상이어서 그런지 동서 보고 잘했다고 해주었다고 했죠. 잘했어. 나도 엄마랑 형 마음에 안 들었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들이. 이제 나도 엄마랑 형 안 보고 살 거니까 네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한 거 죄책감 갖지 마. 네가 옳은 일 한 거니까 알겠지?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그래도 자기 가족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얘기 듣자마자 형님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럴 때 내가 편들어줘야지 같은 여자로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형님이 그래도 덜 억울하시게 말이야. 전 그렇게 동서 덕분에 모든 법정 소송에서 가뿐히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의 재산을 많이 취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억울해하면서 저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이죠. 이것 또한 녹취를 해 협박죄로 또 고소를 먹이니 그제야 잠잠해지더라고요. 역시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은 그냥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당장 돈 내와. 네가 가당키나 해? 그 많은 돈이? 나 5천만 원 먹고 떨어져 당장.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그러니까 당장 돈 보내. 내가 그 돈 없으면 어떤지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너 그 돈 안 돌려주면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알겠어? 네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계좌번호 불려줄 테니까 돈 보내. 녹취했고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정신을 덜 차렸지. 너나 저 아줌마나. 다신 전화하지 마.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아. 이 일이 있고 동서랑은 그냥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동서는 서방님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예 시댁과는 손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서로 만나 얘기를 해보니 얼마나 깔깔거리고 재밌던지. 참 그 집에서 희생만 한 것 같아 억울했는데 이렇게 인생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얻은 거죠. 형님, 아니다. 이제 언니라고 해도 되죠? 참나 그 집구석 진짜 뻔뻔해가지고. 결국 아주버님 그 상간녀랑도 얼마 못 살고 이혼했잖아요. 아무래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재산 절반을 언니한테 다 털렸으니 원.
그 여자애가 붙어 있었겠어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리던데 얼마나 뻔뻔하던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어머님이 저한테 은근히 연락 와서 언니 바뀐 연락처 물어보는 거 있죠?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바꿔버렸어요. 다신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어머, 그래? 참나 웃긴다. 그럴 줄 알았지, 뻔뻔해가지고. 하여튼 서방님은 괜찮은 거지? 괜히 가족을 잃게 한 것 같아서. 전혀요. 이도 어렸을 때부터 나와 살았던 게 진짜 그 어머님이랑 아주머님 말도 안 되는 등살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둘째라서 서러움도 많이 받았나 봐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며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하여튼 너무 고마워. 내가 동서한테 진짜 큰 빚을 졌어.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낼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내가 살다가 혹시라도 동서한테 꼭 갚을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갚을 거야. 에이, 전혀. 저는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도 평생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지내도록 해요. 전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알겠죠? 너무나도 고마운 동서 덕분에 제 인생의 앞날은 변했어요. 그때 당시 미련하게 버티기만 했던 제 자신이 저를 사랑해주며 이젠 자신감 있게 살기도 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친정 부모님도 저를 다 이해해 주셔서 새 식구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지금은 대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아이들의 성악을 지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 투자하고 공부하다 보니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가르친 일도 너무 적성에 맞고요.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다음번엔 정교수 임용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린 나이 철없게 아무것도 몰라 실패하지 말자 버티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세상엔 행복한 일도 많고 쓸데없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제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기도 한 지난날이지만 전 정말 그때의 배움으로 지금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전업주부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잘 키우고 이제는 편안하게 생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삶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이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조용했던 집안이 그래서 다시 북적이게 되었답니다. 사실 전 결혼을 하고 나서 쭉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어요. 능력 있었던 전문직 남편과 넉넉한 시댁 덕분에 어렵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 존중해줬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전업주부였던 저의 시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주셨어요. 남편 또한 저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했고 전 그런 좋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역시 크게 사고치는 것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세 아이 모두 해외 유학을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각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죠. 그렇게 탄탄대로 흘러갈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고난은 있었어요. 자식이야 평생을 함께 해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이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는 절대 간섭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들은 그런 제가 만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큰 며느리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전 큰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첫째 아들이 젊었을 때 해외에 살면서 현지 여자와 결혼을 했었고 맞지 않아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실 때문에 전 큰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더 잘해줬고 살림에 서툰 큰며느리 대신해서 살림도 도맡아 해줬죠. 어머님, 이번 주에 저 제 친구들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혹시 저번에 해주신 음식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힌다고 엄청 칭찬했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이고, 어쩌지? 내가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니까 맛있는 곳에서 주문해서 먹으렴. 내가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중요한 약속이라서 말이야. 여기 근처에 저번에 오픈한 레스토랑 있지? 거기서도 음식들 준비해준다고 하던데 내 친구도 손주 돌잔치 때 그렇게 해서 집에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봐 줄까? 어머님, 직접 만든 음식이랑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이랑은 다르죠? 아, 어쩌지?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이 났는데. 어머니 음식 엄청 맛있다고 제가 다 말해놨는데요. 어머님, 그냥 그 약속 안 가시면 안 돼요? 저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이혼남이랑 결혼했다면서 다들 뒷얘기하길래 결혼 잘한 거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난감하겠구나. 내가 약속 한번 미뤄보던지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생각을 거기까지 못했구나. 늘 항상 감사한 거 알고 있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고. 그럼요, 어머님.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전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속도 너무 상하고 저희 집에서도 너무 속상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어머님께서 잘해주시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첫째 아들의 이혼 경력은 저에게도 큰 약점이 되었고 어쩐지 큰며느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속상해했던 건 바로 막내딸이었는데 막내딸은 모든 상황을 곁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더 속상해했죠. 하루는 첫째 며느리 집에서 반찬을 가져다 주고 나오는데 딸이 근처에 있다면서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또 큰오빠네 집에 갔다 왔어? 아, 이제 거기 가지 말라니까. 큰오빠가 알아서 도우미 아줌마들도 부르고 한다는데 왜 자꾸 거기 가서 집안일을 해줘? 솔직히 말해서 언니도 오빠 이혼한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왜 이혼했는지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오빠를 죄인으로 만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도 계속 그 집 가서 죄인처럼 시키는 거 다 하고 오는 거잖아.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야 첫째가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어찌되었든 이혼한 거잖니. 그 집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이혼한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하니 뒷말하는 것 같던데 그런 말 나오면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이번엔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언니가 고마워할 것 같아? 절대 아닐걸?
나는 내가 미국으로 가면 언니가 더 엄마 괴롭힐까봐 걱정돼서 못 살겠어. 언니는 그냥 말로 엄마 조정하는 거라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누가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해. 해도 남편한테 하면 했지. 들어보니까 오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더구만. 엄마 그 집 가서 그렇게 살림해주는 것도 오빠 모르는 것 같던데? 됐어. 괜찮아. 아들만 잘 살면 엄마는 다 괜찮아. 우리 딸 그렇게 바라던 미국 취업까지 하고 엄마가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 아빠도 은퇴하시고 이젠 엄마도 아빠랑 편히 잘 지내야지. 그전까지만 아들네 집 조금만 도와주려고. 며느리도 나름 힘들 텐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돼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딸은 미국에 취업이 되었고 얼마 안 있다가 해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딸은 큰며느리가 저를 교묘하게 속이며 부려먹는 거라고 말을 했었죠.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미국으로 가고 나면 저 역시 남편과 시골로 귀농해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만이라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2명이라 며느리 둘이서 잘 맞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2며느리는 정말 잘 맞는 듯 했고 평소에도 둘이서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들만 시댁에 있을 때랑 아들들과 함께 올 때랑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휴일에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다 같이 온다고 했지? 그래도 집에 오는데 오랜만에 너희들 먹고 싶어 하는 거 챙겨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이야. 둘째랑 같이 있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안하게 말해봐.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이번에는 너희들 먹고 싶은 걸로 준비하려고. 아, 그래요, 어머님? 아, 그러면 저희 해산물 좋아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새우나 게 이런 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해산물 다들 좋아하잖아요. 요즘 또 해산물이 신선하고 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저번에 모임할 때 괜찮았다고 하던데 제가 사갈까요? 아니야. 내가 장 보러 온 김에 사지 뭐. 근데 첫째 너 해산물 잘 못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래서 예전에 해산물 절대 올리지 말라고 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맞출 필요 없어. 다들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이번에는 너랑 둘째랑 먹고 싶다는 거 해서 먹자. 아니에요. 저도 해산물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해서 먹는 게 귀찮고 불편해서 그렇죠. 다듬고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다듬어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 같이 모이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머님, 이번 주에는 해산물 먹는 걸로 알고 갈게요. 사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신혼 초에 며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아들이 해산물만 아니면 된다면서 말을 해줬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해산물을 먹겠다고 하니 조금 의아했지만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들이 오던 날 집으로 들어오던 아들은 경악을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 지금 해산물 준비한 거야? 아, 엄마, 지금까지 안 그러다가 왜 그래? 내가 해산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 알레르기 있는데 한 번을 준비 안 하다가 어떻게 다 같이 모이는 날 이렇게 준비를 해? 재수 씨도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아, 어쩌지? 이거 오늘 못 먹을 것 같은데. 알레르기라니? 아니, 내가 저번에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걔랑 새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준비한 건데. 어머, 둘째도 알레르기 있니? 내가 그건 몰랐네. 아유, 어쩌지? 내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아니, 큰애야, 그때 해산물 괜찮다고 한 거 아니었니? 네? 어머님, 제가요?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고 한 건데? 어머님, 설마 제가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괜찮다고 말을 했겠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 해산물 좋아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그동안 저 때문에 해산물 못 먹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도련님도 해산물 좋아하고 저희 며느리들 빼고는 다들 해산물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뭔가 착각하셨나 봐.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어? 엄마가 잘못 들었나 보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먹어요. 엄마 고생했는데 이건 와이프랑 재수 씨가 알레르기 때문에 아예 손도 못 대는 음식이라서 오늘은 못 먹겠어. 엄마 요즘 진짜 왜 이래? 어디 안 좋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래?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당연히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고, 원래 식구들은 해산물을 워낙 잘 먹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첫째, 둘째 며느리 모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전혀 손도 대지 못하는 음식이었더라고요. 황당했지만 그 앞에서 계속 따져 물을 수 없어 지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니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뒤늦게 아들이 연락을 해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전화했었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나 할 말 있었는데 혹시 와이프한테 일 안 할 거냐고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어? 아,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좀 서운해해. 이번에 엄마가 자기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음식 그렇게 준비한 거라고도 생각하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 안 가고 싶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분명히 내가 첫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준비한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알레르기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냥 네가 싫어한다고 했어서 그동안 준비를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알레르기 때문인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취업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첫째가 나랑 커피 마시다가 먼저 한 얘기였는데 그냥 일 하고 싶으면 해도 좋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운하대? 엄마, 솔직히 나야 엄마지만 와이프는 시어머니잖아. 엄마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엄마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더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알지? 엄마도 며느리였잖아. 와이프도 그간 우리 집에 잘하려고 했고 엄마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데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많이 참았거든. 이번엔 좀 이해해줘. 그나들이 하는 말은 정말 너무나 황당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며느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고 아들은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죠.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레르기 있는 해산물을 떡하니 차려둔 걸 보고서는
아들들도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억울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린 자식들, 가정이 더 우선이라 생각을 해 참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귀농을 준비하던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던 와중에 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 혹시 애들한테 일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해. 애도 없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일도 그만둬 버리고 그렇다고 살림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못마땅하긴 했지만 어쨌든 걔네들 가정이니 내가 뭐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혹시 당신이 한번 얘기 꺼낸 적 있어? 아니요. 갑자기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직장 그만둔 것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어린애들도 아니고 아들들만 벌어서 살만하니까 그런 거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일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며 당신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우연히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이랑 밖에 나갔다가 밥을 먹는데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며느리들 일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이제는 일 그만둔 지 꽤 돼서 경력 단절이라 받아주는 것도 없을 거라고. 우리 귀농하는 거 듣고서는 그 비어있는 상가 자리 있지? 거기 자기들 샵 차리겠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자기들이 일하면 좋아할 거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는데 일을 해라 말아 할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나조차도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걔네들한테 일하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귀농 준비를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자식들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들이 대동해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면서 말을 꺼내왔던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전 며느리들에게만 나쁘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남편은 비어있는 상가를 공짜로 쓰게 해주었고 두 며느리는 그곳에 샵을 차려 운영했어요. 그런데 가게를 차리고 나서도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종종 저에게 맡기곤 했죠.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맡기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맡겼던 날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며 가게를 봐줬었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그런지 며느리들은 저를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큰 며느리가 급하게 일이 생겼다면서 잠깐 저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다가 제가 아들과 통화하다 가게에 있다고 말을 하자마자 나타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남편한테 제가 가게에 맡겼다고 말했어요? 아, 그건 말하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나온 거라서 왜 가게에 있다고 말하셨어요? 제가 몇 시간 있다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는 그냥 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가게에 있다는 거 말한 것 뿐인데 뭐 중요한 곳 갔다 온 거니? 아들이 알면 안 되는 곳이야? 난 그런 줄은 모르고 그냥 어디 있냐고 하길래 가게에 있다고 말한 것 뿐이야. 잠깐 너 볼일 보러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별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깐요. 어머님,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남편한테 비밀이었는데 어디 다녀왔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어머님,
그냥 잠깐 여기 지나가다 들렸던 거라고 좀 나중에 남편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원래 남편은 모르고 있는 건데 어머님이 함부로 얘기하셔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어머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저에게 거짓말을 요구했고 하루 종일 어디에 갔는지 무슨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며느리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들은 혹시 제가 며느리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감시하러 자주 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아마도 며느리가 저에게 부탁을 한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굳이 찾아온다고 말을 꺼냈던 것 같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며느리들과 그다지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병으로 떠난 후에 발생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남아있는 재산은 다 정리를 했고 그 후로는 며느리들 태도가 아예 남이 되었어요. 유산 분할도 다 하고 나니 며느리들은 집에 오질 않았는데 다만 아들들은 저를 자주 보러 왔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진 못하더라고요. 엄마, 이번 생신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드셨잖아. 해외여행 다녀오는 건 어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머리도 좀 식히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성이랑 같이 만나기도 하고. 엄마 성이 엄청 보고 싶어 했잖아. 이번에 엄마 효도 선물로 우리가 여행시켜 드릴게. 아유, 아니야. 그건 다음에 하자. 나도 정리해야 할 것도 있고 정신도 없고 성이 보러 미국 가는 건 좋지만 아직까지는 마음도 그렇고 집에 좀 남아 있으려고. 아버지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행 가는 것도 좀 그럴 것 같네. 그래, 여보. 어머님 혼자서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 언어부터가 문제인데. 요즘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언어가 안 통하면 여행을 어떻게 해? 그냥 다음에 국내 효도 관광 보내드리면 되지. 그렇죠, 어머님? 맞아요, 형님. 어머님이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그냥 어디 안 가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좋죠, 뭐. 아주버님도 너무 어머님 혼자서 이것저것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해외여행을 혼자 가세요? 아무리 아가씨가 미국에 있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일인데. 그렇지. 우리 남편이 좀 그런다니까. 해외여행은 아무나 가나? 그것도 다 영어가 돼야 가는 거지. 입국 심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려고 자꾸 해외여행을 갔다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여행을 보내주겠다던 아들의 말에 며느리들은 무슨 여행이냐면서 비웃기 일쑤였어요. 그나마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는 저에 대한 무시는 적었지만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은 자신들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며 치켜 세웠죠. 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가 하는 말은 모두 구닥다리로 취급했어요. 저번에 보내준 고기는 먹었니? 저번에 선물 들어온 게 있었는데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나눠서 보냈어. 소고기 질이 정말 좋더라. 거기 같이 보낸 소스 있지? 요즘은 그렇게 소스까지 다 챙겨서 파는 것 같더라고. 아, 어머님, 요즘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고기라고 해도 신선하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그렇게 포장해서 며칠씩 밖에 있던 게 맛있겠어요? 뭐, 어머님이야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다고 하시겠지만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고기도 좀 질기고 소스도 별로고 다음에는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가 원래 먹던 곳에서만 먹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그렇게 보내봤자 안 먹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고 말이라도 해주시고 보내시지. 저희가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도 없이 그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 저희니까 그렇게 해도 참는 거지. 요즘 며느리들은 어머님처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남편이랑 한바탕 하지. 형님이랑 제가 어머님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니? 아니, 나는 아들들한테 전화했더니 다들 좋다고 보내달라고 하길래 보낸 건데 애들이 너희한테 말을 못했나 보구나. 다음에는 너희한테 직접 연락할게. 그래,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건 너희들인데 바로 전화를 할 걸 그랬나 보다. 왜 전화를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냥 보내시지 말라고요. 저희 알아서 음식 잘 챙겨서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보내시고 저희 눈치 보게 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동서, 어머님한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어머님 죽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자식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저를 생각하는 효부가 따로 없었지만 자식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며느리들은 저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며느리들의 무시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을 때쯤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휴가가 있었던 달이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명절날 시간 맞춰서 온다던 딸은 명절 당일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오빠들을 깜짝 놀래켜주고 싶다는 딸의 말을 듣고선 아들들에게는 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네들이 오고 나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들들이 잠깐 모두 외출한 사이 며느리들은 다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 앞에서 외국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고 한편으로는 딸이 혹시라도 이 모습을 볼까 걱정됐죠. 역시나 딸은 며느리들이 하는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고 갑자기 안방에서 나오는 딸을 보며 며느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언제 왔어요? 아니, 말이라도 해주지. 깜짝 놀라게.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신 거예요? 너무하신다. 아가씨, 언제 왔어요? 아까 방금 온 거죠? 언니네는 여전하네요. 여전히 개념 없고 여전히 무례하네요. 오빠는 없다고 이런 거죠? 그동안 참 여우짓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겠어요. 엄마, 하버드 졸업 30주년 동문회 이번에 엄마 가시죠? 미국 여행 온다는 날짜랑 겹치지 않아요? 아, 맞다. 아까 언니들 하는 얘기 쭉 들어봤는데 이거 원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석하느라 제가 좀 애먹었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 갑자기 와서는 무례하고 개념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뭘 했다고? 그리고 하버드 졸업이라뇨? 어머님 고졸 아니세요? 아, 여기서는 고졸이죠. 대학은 하버드로 가셨으니 모르셨나 봐요. 엄마랑 아빠 하버드에서 만나셨는데 오빠들이 거기까지는 말 안 했나? 문법이며 단어며 다 틀려서 둘이서 대화하면 뭐 영어 실력이라도 좀 늘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 개무시하면서 자존감이 좀 올라가나? 이거 오빠들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사실 전 남편과 미국에서 처음 만났어요.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겨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시댁이 넉넉한 형편이었고 좋으신 분들이라 전 전업주부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서는 제대로 사회생활도 안 했으니 자식들도 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가 하버드 졸업생이라는 점이었죠. 며느리들은 딸의 말에 사색이 되어 바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명절 끝날 때까지 며느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들만 아침 새벽부터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저 와이프 말만 믿고 엄마가 진짜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셔서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제 성희가 저희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그동안 많이 참으셨을 거라고. 괜찮아. 엄마는 아들들이 행복하게 가정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았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다고 해도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너희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 일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동안 와이프가 엄마한테 잘했다는 것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정말 너무 죄송해요. 성이 아니었으면 저희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그동안 저희 위해서 참았던 거 이제야 알았어요. 사실 전 큰아들은 한 번의 이혼을 경험했고 둘째 아들도 결혼 후 잘 가정을 꾸려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참아냈었던 거였어요. 물론 저에게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만 참는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후의 상황을 보니 며느리들은 앞으로 달라질 수 없었던 애들이었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큰아들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고 동네 사람들이며 지인들이 큰 아들에게도 큰 며느리에게 잘해한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핑계로 큰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퇴근 후까지도 아들은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더군다나 월급은 며느리가 관리를 하면서 한 달에 15만 원 용돈만 받고 살았던 거였죠.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꾸며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둘째 아들은 한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두 아들은 이혼을 선언했고 며느리들은 그제서야 제게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님, 아들이 또 한 번 이혼하는 걸 원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고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한 번만 남편한테 말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저도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단지 형님한테 어머님이 장난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는 지레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이렇게 하면 어머님 휘어잡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 저 진짜 남편이랑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뭐? 내가 시켜? 내가 언제 시켰어? 네가 어머님 휘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말해준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어머님, 제 얘기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시킨 적 없어요.
네가 시켰잖아.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다 시켜놓고서는 이제 와서 발뺌이야? 아주버님 이혼한 거 동네방네 소문낸 것도 너면서? 어머님, 저 사람이야말로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니까. 다 제가 시킨 거예요. 다들 그만해. 나는 너희들이랑 화해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그동안 너희들 무례하게 굴었던 거 나 앞으로 다 잊을 거야. 더군다나 너희도 그냥 잊고 살 거니까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야. 아들들이랑 이혼을 하건 말건 그건 아들들이랑 결정할 문제니까 헤어지지 않고 싶거들랑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니들 남편이랑 얘기해. 남편들이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죠. 어머님이 한 번만 나서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지금 남편들이 소송까지 한다면서 가게도 못 열게 하고 저희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너희 그거 몰랐구나? 니들 그 가게 네 남편들 명의가 아니라 내 명의야. 어디서 남의 건물에서 함부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 지금까지 공짜로 운영했던 거 싹 다 비용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썩 나가! 제 앞에서까지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허무하고 황당했어요. 며느리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샵이 있던 건물도 사실 아들들에게 증여해 주려고 했지만 제가 받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들은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며느리들을 보면서 돈이 참 뭐길래 저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겠다는 아들들의 결정이 섣부른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절 찾아온 며느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아들들을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 두 며느리들이 샵을 저에게 맡기고 그동안 유부남, 유부녀, 사교 모임에 나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며느리들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그동안 무상으로 샵 대여해준 임대료 비용까지 싹 다 청구해 받아내었어요. 아들들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며느리들이 잘못 전한 말들을 다 해명했고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러 오신 분들도 계셨죠. 폭풍 같았던 일들이 지나가고 독립한 두 아들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귀농을 하려던 저도 지금은 계획을 멈췄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자식들이 되었죠. 저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고 집안 살림이며 모두 아들들이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그 뒤에는 감독처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딸도 있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저희 가족은 다시 한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일이 무조건 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